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주차장과 관련돼 가지고 좀 혼란스러운 부분 있죠. 특히 처음에 여러분들 그 대지에 건축되어질 때 그때 어떻게 주차장을 사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쟁거리를 명료하게 이번에 좀 판결한 판결문이 있어서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최근 일입니다. 이거 2022년 5월 13일 대법원 판례네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번 사건 개요를 먼저 같이 한번 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울 강남구 외 이 두 필지에서 성부 아파트 단지와 지하 1층, 지하 3층으로 구성된 단지 내 상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아파트하고 상가는 같이 있죠. 지하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별도 이렇게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주차장이. 원고들은 상인들이죠. 원고들은 구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8개 구분 점포 등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피고는 구 아파트 단지와 구 상가 건물에 대해서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그래서 재건축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원고들은 2011년도에 3월 14일 피고를 상대로 해서 이 사건 사업의 관리 처분 계획을 취소하라는 소를 제기했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상가 측에서는 재건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원고들과 피고는 상가에 있는 구분 소유자와 아파트에 있는 구분 소유자 측이죠. 2012년 2월경에 관련 행정소송에 수소법원이 제시한 2012년 1월 9일자 조정 권고안을 기초로 해서 이 사건 사업으로 장래 신축될 아파트의 단지 내에 상가 중 일부 점포들에 관해서 원고들의 수분양권을 인정하는 합의를 하였다라고 지금 되어져 있죠. 다시 말해서 재건축을 하더라도 상가 측에 있는 소유자분들은 다시 상가가 지금 지어지면 자기는 그 상가를 좀 분양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서로 합의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건축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사건 합의 당시에 또 원고들과 피고는 상가 소분 소유분들과 입주민 아파트에 있는 분들 사이에 상가용 지하 주차장은 지정 대수와 상관없이 아파트용 주차장을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고 특약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건축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건축이 된 거죠. 그러면은 상가 측의 입장에 맞춰서 해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피고는 아파트 쪽입니다. 2014년 1월 24일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총 421세대로 구성된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 1층에 총 27개의 구분 점포로 구성된 단지 내 상가에 관한 준공 인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고 1은 소외인과 함께 이 사건 상가 중 8호 점포를, 원고 2는 이 사건 상가 중 6호 점포를 분양받아서 이 무렵부터 이를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은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상가의 대지 지하에 설치되어 있다. 자, 총유물로서 지금 들어가 있다면 공유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네요. 한 대지 부분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고 입주자 대표의 방침에 따르는 이 사건 상가 입주자와 그 상가의 고객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를 통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기에 주차를 소유를 하신 분들, 그 상가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소유자분들도 되려고 했는데 못 되게 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그리고 지정 대수를 한정해 가지고 너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사용 자체를 불허해 버리는 거죠. 아예 사용 자체를 불허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좀 많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원심 판단에서는 저기 입주자 대표의 이책을 들어줬다라고 하는 건데 대법원 판례만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단인데 법률 행위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그 표시 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헌에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는 문헌의 내용이라든지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 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리고 법률 행위를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논리, 경험, 상식, 통념, 합리 이런 부분입니다. 민법은 계약의 내용이 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계약 당시부터 불가능한 것인지, 아까 그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관리 처분 인가를 해주는 조건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여부에 따라 그 법적 효과를 달리 정하고 있다. 이때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상으로 경험칙이라든지 거래상의 관념에 비춰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좀 넘어가고요. 자,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춰보면 이 사건 특약은 피고가 원고들에게서 아파트 쪽은 나중에 딴말을 하는 거죠. 딴말을. 그 상가 측의 소유자분들에게 원고들이 주차장 이용 차량의 수에 관해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서 소유자분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했는데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당연히 있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서 원고들이 이용 차량의 수에 제한 없이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건 당연하게 있는 거죠. 처음 건물 지을 때 이렇게 해놔라고 또 엉뚱한 소리 하니까요. 나아가 이 사건 상가 입주자인 원고들이 이용 차량 수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죠. 당연한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총유물일 때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누누이 누구를 막는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문제 있다고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이후에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의 사용 관리에 관한 권한을 갖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특약이 사회생활 경험칙이나 거래상 관념에 비추어 이행 실현이 기대될 수 없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죠. 따라서 이 사건 특약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원칙 이행 불능에 있다고 보기 어렵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게?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특약을 선언적인 내용에 지나지 않아 피고에게 아무런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특약을 원시적 이행 불능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았다. 이게 1심이라는 판단은 좀 잘못된 거죠. 원심 판결에는 법률 행위 해석과 원시적 불능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자 여기 해놨죠. 법률 행위에 대한 해석, 계약에 따른 해석하고 원시적 불능을 갖다가 이제 과도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래서 원고들의 상가 측의 상고 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가 있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 그 통유물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누구나 다 사용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용하기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 문제 생기는 거죠. 결국에.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